우리나라에도 한때 들어왔다가 자리를 잡지 못해서 철수한 아픔이 있는 월마트는 지금도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월마트가 대주주로 있는 핀테크 플랫폼 원페이를 통해 전 세계 암호화폐 결제 시장과 리테일 금융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는 소식이 있어서 이를 덤덤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어떤 코인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이라면 원페이가 선택한 12개의 코인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리라 생각되네요. 매년 포춘 500대 기업 1위라는 독보적 위상을 지키면서 전 세계 21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월마트는 단순히 일시적인 기술 유행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실생활의 필수 요소로 정착시켜서 글로벌 리테일 금융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월마트는 원페이의 대주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 실제로 전 세계에 위치한 월마트에서는 원페이를 통해 각종 생필품을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죠. 원페이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상징적인 자산 위주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원페이 도즌이라고 불리는 12개 이상의 전략적 신규 토큰들을 통합하면서 단순한 지갑 기능을 넘어선 거대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원페이가 전략적으로 선정한 추가 12개 코인 목록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최초로 추가되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후 솔라나, 수이, 아비트럼, 폴리곤, XRP, 도지코인, 카르다노,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시바이누, 폴카닷, 유니스왑과 런던 금고의 실물 금과 연동되는 RWA 상품인 팍스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원페이가 선택한 코인들은 나름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코인들은 언급되지 않은 코인들에 비해 시장의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추가된 솔라나의 경우 파이어 댄서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를 통해 초당 100만 건의 거래 처리 속도를 보여줘서 대단히 빠르다고 알려진 수위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월마트에서 활용되는 코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결제가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빨라야만 아무런 문제 없이 리테일 결제가 수행될 것이라서 현재로서는 솔라나와 수이 네트워크가 리테일 결제에 가장 맞는 역할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네트워크들은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 객체 중심의 병렬 처리 기술을 통해 동시다발적인 트랜잭션도 큰 속도 저하 없이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압도적인 성능은 기존 비트코인보다 14만 배 이상 빠른 속도라서 이는 수천 명의 고객이 동시에 결제를 진행해도 0.1초의 지체 없이 즉각적인 결제 승인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론 리테일 결제 시스템을 단순히 속도 하나로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코인이 리테일 결제의 대표 네트워크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수수료와 속도를 점령하는 코인들이 이 시장을 먹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와 같은 결로 쿠바 중앙은행도 조금 전에 암호화폐 국제 결제를 허용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쿠바라는 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결제는 국가 단위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쿠바 중앙은행은 10개의 민간과 합작 기업에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외송금 권한을 부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융 봉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지정학적 이슈가 결국 코인 시장의 호재 역할을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입니다. 쿠바 정부가 선정한 10개의 기업들을 살펴볼게요. 10개의 기업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물류, 제조, 에너지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핵심 주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쿠바 정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미국의 강력한 금융 봉쇄와 쿠바의 낡은 국제 결제망은 쿠바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일 수밖에 없었고, 기존 금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암호화폐를 활용하게 되면 단 몇 초 만에 국경을 즉시 통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작은 변화로 인해 쿠바는 레거시 금융권의 인프라와 비교해서 거의 비용이 들지 않을 정도의 구축 비용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의 전송 속도를 구현해낸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3번이나 정리드렸던 글로벌 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 0.14%라는 최저 수수료로 출시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쓸모없는 암호화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암호화폐를 활용하지 않게 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파트너사에게 대금을 보내는데 며칠씩 기다리는 것은 물론 엄청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암호화폐를 이용하게 되면 전송 버튼 하나로 1초 내로 훨씬 저렴하게 대금을 보낼 수 있게 되겠죠. 세상은 이미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코인은 도박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사진을 찍으면 영혼을 뺏긴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시각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 역시도 모든 코인이 다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존하는 코인들 중 90% 이상은 결국 없어져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리를 잡은 암호화폐들은 더 이상 투기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건 글로벌 표준 결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때 가격은 상승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생각하면, 메이저 코인, 잘 모르겠으면 최소한 비트코인만큼은 가격이 상승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예측이 아닌 예정된 미래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개의 기업이 매일같이 무역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매수한다고 가정해보면, 발행량이 엄격히 제한된 비트코인과 같은 우량 자산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겠죠.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거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코인이 세상을 결제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들이 가장 먼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이라는 오명을 벗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며 가장 공정한 경제의 혈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제가 일상이 되고 코인이 화폐의 본질인 교환의 가치를 완벽히 수행하게 되는 날이 우리 생각보다 대단히 빨리 올 수 있고, 그날이 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코인들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겠죠. 물론 이 상황에서 어떤 코인이 큰 상승을 할지 잘 찾아야 한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잘 모르겠다면 완전히 검증된 비트코인을 우선 0.2개만큼 모아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확실한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요일의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